캠페인은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을 후원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만 더 많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을 보내주시지 못하는 분들께 광고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광고 1회당 베나TV의 수익은 1원입니다. 영상 하나당 광고 5개를 다 보시면 5원의 수익이 베나TV로 옵니다. 이 금액만으로는 프로그램 제작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후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냥. 걷는 걸 찍으려고, 네. 동영상 찍으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들어가고, 예. 여기 지금 이번에 새로 여기 있는 거, 이거 프리덤 타워. 김은환 박사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이춘근 박사님과 저를 미국 역사의 발상지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콩코드라는 곳이죠. 그렇죠. 네, 미국과 영국이 최초로 이제 교전한 장소기도 하고요. 그렇죠. 미국 독립 전에. 예. 그리고 미국의 위인들이 묻혀 있는 묘지도 저희한테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어떤 곳입니까? 랄프 알도 에머슨이라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미국의 역사가 제대로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랄프 알도 에머슨, 그다음에 나타니엘 호선,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예, 그 주온 글씨의 나타니엘 호손, 그다음에 헨리 데이빗 소로, 네. 그렇죠. 월든, 네. 네. 그다음에 에이미 엘콧이라고 했죠. 네, 리틀 워먼, 소공녀의. 그렇죠. 네, 그 저자. 아버지도 역시 가족명, 똑같은. 네.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통 초월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네. 초월주의라는 문구는 보통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두 번째가 자연. 그다음에 세 번째가 휴머니티입니다. 네. 휴머니티를 굉장히 중시했던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휴머니티는 예전에는 없었는가? 휴머니티가 사실은 좀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니엘 호손 그 소설에 나오는 스칼렛 레터 주홍 글씨가 그래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몽고니 인간의 휴머니티를 말살하는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걸 고발한 것이 주홍 글씨의 그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다음 묘지에는 6.25 때 실종된 미싱 인 액션이라는 묘비만 하나 서 있었죠. 그렇죠. 네. 거기 미국 국기도 꽂혀 있었고. 예. 네. 미국 사람들은 전사자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no matter what,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전사자를 갖다 계속 리스펙트하는 것이 트래디션입니다. 네. 물론 뭐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그것이 굉장히 강하게 전사자에 대한 대우를 굉장히 크게 뭐 일본 죽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묘비를 세우고 기리는 것이 미국의 전통입니다. 미국과 영국군이 최초로 교전했던 곳 콩코드에 영국군 무덤도 하나 있었습니다. 예, 그 있었죠. 네. 그렇다면 적군인데 그리고 서로 총을 맞대고 싸운 사람인데 거기다 묘지를 같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휴머니티입니다. 김은환 박사님은 저한테 막상 미국에 와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베나TV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베나TV 보고 있다, 특정 프로그램 뭐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 놀라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깜짝 놀란 거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사필 규정입니다. 베나TV가 그동안 쌓아온 레피테이션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날 미팅에서 회의에서 여러분들이
찬동하고 그다음에 그 베나 TV 그다음에 이충근 박사 그 강연에 열광하고 한 이유가 바로 베나 TV의 진실에 있습니다. 진실이 굉장히 충실하고 많은 독자들이 그걸 좋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알고 찾아보시는지 굉장히 감격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물론 그 베나 TV와 이충근 박사의 강연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다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나 TV의 성과가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결과적으로 이번 미팅에서 여러분들 열광하는 거 참 보셨죠? 네. 그게 진실입니다. 베나 TV는 앞으로도 계속 잘 되실 거라고 아주 믿습니다. 네, 박사님 성원 그리고 많은 분들의 후원 지원에 힘입어 저희가 더욱 열심히 프로그램 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땡큐. 네. 완전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보통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이렇게 물이 새는 거를 완벽하게 막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저 친구는 이제 이 속에 자기네 화장실이 있지? 있어. 그러면 제가 네. 대단하죠? 다 갖고 싶어요. Do you need the women's room too? No, not now. 낫게도 있고. 이렇게 한 개 30불대예요. 하나에. 이제 이러면 이제 아니 그 이렇게 정교하게만 디테일하고 그런 게? 세일하는 품목들을 우리는 주로 사는데 여기 이제 세일하는 것들도 퀄리티가 좋은데 시간 지나면 이게 싸게 팝니다. 이게. 전함이라고 그래요. 전함. 저희가 다운타운인가요? 만나는 장면입니다. 별 말씀요. 애국자 분들이신데. 네, 저는 좀 늦췄어요, 제가. 새벽에 가는 거를 저녁에 가는 거를 바꿨습니다. 일단 내려오세요. 여기까지 다 써주시고. 그래서 너무 강연 아주 잘했습니다. 신라자까지 있고 뉴욕도 대표가 많고 사실은 박사님 오신다고 하더니 준비를 할 수가 있었나. 짐을 기다리며 잠깐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필라델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비. 메사드 장군도 있고. 아니 같이 남 선생님 같이 쓰세요. 아유 뭐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6.25 발발 67주년 기념일입니다. 저희는 지금 필라델피아에 있는 6.25 참전 기념비 앞에 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살고 계시는 남성현 선생님께서 저희를 이곳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필라델피아, 뉴저지 이제 그 같은 국경 지역에 있는 건데 여기는 필라델피아 다운타운에서 한 5분 거리에 있고 네. 한국 전쟁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고 네. 이 안에 모든 한국의 역사와 여기 참전했던 많은 군인들이 여기 있는 기념으로 있습니다. 네. 함께 들어가시죠. 예예. 네. 아니 이 앞에 잠깐 보니까 네.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그 아주 중요한 부대들이 다 이렇게 깃발이 많이 있습니다. 저기 맨 앞에 그 인디안 부대 있죠, 저기. 네. 저게 2사단인데 저거는 지금도 한국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 얼마 전에 저 이사단 창설 100주년 그렇죠. 기념식. 100주년 네. 기념식 할 때 뭐 약간 좀 약간의 좀, 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한국을 네. 제일 오랫동안 있었고 그리고 또 한국 그러니까 서울하고 휴전선 사이에서 전쟁이 나면은 맨 앞에서 싸우는 부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 옆에 그 7사단이 또 있는데 7사단도 휴전선을 지키던 부대였습니다. 네. 7사단은 이제 70년대 그 미군이 우리나라에 한 5만 명 정도 주둔하다가 지금 이제 28,500명인데 7사단이 미국으로 이제 철수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7사단하고 2사단이 한국을 가장 오래 지켰던 그런 부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8군, 지금 우리가 그냥 8군 사령관 그러면서 8군 얘기하는데 미 8군. 미 8군이 이거는 군이니까 사단보다 더 위에 있는 8군 속에 이제 2사단, 7사단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 있는 부대가 다 한국전에 참전했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여기 제5공군 네. 아주 그 유명한 공군이고 그리고 저 퍼스트 카벌리 디비전 그러니까 저게 이제 헤리콥터들 요새는 헤리콥터 부대인데 그 카벌리면 기병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그 마크들을 아직도 보니까 부대 이름은 그대로 쓰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그 뭐 그런 네. 그리고 저기 있는 것이 6.25 이제 참전했던 사람들이 받는 훈장들, 네, 또 대한민국 기장들, 정부가 주는, 뭐 네.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태극기 무늬가 그렇죠,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근무했다는 네. 그런 표시도 되고, 그리고 이제 훈장들이 쭉 뭐 전쟁터에서 이제 네. 공을 세웠던 분들한테 주는 그런 그 훈장들 종류가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남 선생님 아버님도 참전 용사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HID에 계셨었고 특무대. 네, 특무대에 계셨습니다. 예, 그 당시에 좀 부상도 많이 당하셨고 복부 수술도 하셨고. 아이고. 총상으로요? 네, 네, 네.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더 각별한 마음이 드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분 애국자시기 때문에 너무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따가 그럼 제가 인터뷰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예, 물론입니다. 네. 네. 오늘 필라델피아에서는 그 미국인 베테랑들 기념식들을 많이 하죠. 예, 오늘 너무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 한인들에서는 웬만한 대형 교회에서는 6.25 행사를 꼭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교회든지. 예. 이 안에도 어떻게 설명해 줄 만한 데가 있으면 여기 뭐 보니까 네. 그 6.25를 상징하는 네. 그 아주 중요한 그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뭐 보면서 네. 우리 한번 뭐 살펴보죠. 네. 여기 그 우리가 미국 이제 이런 그 시설들이 네. 미국은 정말 어디 그 작은 도시에 가도 이게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52 네. 그러면은 그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지금 보니까 이 뭐 밑에 있는 사람 한번 보죠. 트 파스케일 프랭크 요 사람인데 네. PFC 프라이빗 퍼스트 클래스 뭐 제일 그 2등병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네. 얘기해서 아주 제일 낮은 병사죠. 그리고 육군 소속이고 필라델피아 출신이고 KIA 전사. 이거는 Killed in Action 이것은 네. 전사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52년 6월 30일 전사했다 해가지고 네. 참 뭐 전사한 사람들 이름을 다 기록했는데 여기는 전부 다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만 이제 해놓은 것이죠. 그리고 여긴 1952년
또 1953년, 네. 1950년 그 한국 전쟁 기간 동안에 그 이렇게 희생을 한 미군 병사들 이름이 뭐 잘 이렇게 그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53년 7월 17일 전사니까 전쟁 끝나기 휴전 열흘 협정, 전이네요. 네, 그죠? 열흘 전에. 열흘 전에. 그러니까 마지막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한 뭐 1피트를 한 뼘이라도 더, 네. 뺏으려고 그 전쟁이 그래서 그 휴전 협정이 시작은 됐지만은 휴전 협정이 시작되고 전쟁이 오래 끌었는데 그 사이에 오히려 더 처절한 그런 전투가 많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Killed in Action보다 MIA, Missing in Action 이건 실종된 거죠. 그렇죠. 여기 시신도 그 못 MIA 따라온 나오네요. 겁니다. 네. MIA.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시신을 지금 저 시신을 찾기 위해서 미국이 북한도 가고 그러는 겁니다. 그 MIA들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Missing in Action 이런 그 그래서 Missing in Action은 53년 12월 31일 그러니까 전쟁이 그렇죠. 끝나고도 돌아오지 않아서 그렇죠. 그날로 이제 어. 실종 선고가 된 거군요. 그럼요. 날짜가 지금 날짜가 다 같잖아요. 날짜가 다 53년? 똑같습니다. 어. 53년 12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날 이제 그래서 이날 이제 이 네. 사람들은 실종이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죽었을 수도 있고 확인이 안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날짜를 같은 날짜를 다 써놨네요. 여기는 자주 오십니까? 예, 저는 한 1년에 한 2번 정도는 꼭 네. 오고 있습니다. 예. 참배겸해서 오시고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우리 전형적인 한국 그렇죠. 어린이들 전쟁의 참상을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는 한 5살이라고 네. 치면은 한 1945년생쯤 되겠네요. 지금 네. 살아 계시면은 70이 조금 넘은 뭐 그런 그 하고 참 6.25 때 고생한 그리고 이거는 보니까 촌노들이 네. 그 한국 이렇게 뭐 미군 전투하는 것을 이렇게 멀리서 보고 있네요. 그리고 저기 한국 전쟁에서는 뭐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그 F-86 우리나라 말로 쌕쌕이라고 그러는 비행기입니다. F-86 세이버라는 전투기인데 저게 이제 참 그 성능을 발휘를 했죠. 그 미국이가 미그 15라는 전투기하고 이거하고 그냥 기계적인 성능은 거의 비슷한데 거의 10대 1 이상으로 승리를 거둔 그런 비행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조종사들이 2차 대전 직후에 5년 만에 다시 전쟁을 하니까 역시 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전투를 잘한다는 그걸 증명한 비행기입니다. 2001년에 건립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2001년 휴전 협정일 날 했군요. 아미스티스 데이라고 보니까 7월 27일 2001년. 네, 이 네. 사진은 아주 유명한 사진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자기 친구가 죽은 다음에 그 괴로워하는 병사를 또 다른 병사가 이제 위로하는 것이죠. 전쟁이라는 게 이렇게 참 비참한 건데 그래서 그 모르는 나라에 와서 여기 그 미국 참전비 가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미국이란 나라는 그 알지도 못하는 나라,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구해주자는 국가의 부름에 응한 그 미국의 그 여자와 남자라고 이제 직역을 하면 들에게 이제 아너 명예를 그 드린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참 네. 이렇게 와서 뭐 희생을 한 것이죠. 여기 이제 미군은 전투하러 가고 피난민들은 내려오고 네, 미군은 이제 전투하러 네. 가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위에 사진이 바로 유명한 저 인천 상륙 작전. 그렇죠. 네. 1950년 9월 15일 미국 해병대가 그 인천 상륙 작전하는 그 사진이네요. 이렇게 작전을 하려고 사다리를 사전에 제작해서 가져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것도 아주 뭐 정말 그 예외의 승리를 한 작전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을 할 때 누구든지 거기는 상륙이 되는 곳이 아니다. 그게 네. 간만에 그 이제 물이 빠졌다 찼다가 너무 심하고 그런데 그 허를 찌른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한국 전쟁을 결정적인 승리로 이끈 네. 그런 아주 대성공 작전이죠. 남선 네. 상륙하는 네. 그 그림 같으네요. 메가더 장군. 메가더 장군. 네. 참 대단한 장군입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 깊은 것이 67년 전에 벌어진 상황인데도 이렇게 기념물을 만들어 놓으니까
생생하게 좀 다가든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럼요. 네. 정말 잊혀질 수 없는 전쟁이고 네. 이제 거의 100년이 다 돼가는데 그 정도는 보통 잊혀지잖아요. 네, 잊혀지는데 지금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2세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이런 거를 자꾸 잊어가고 있으니까 너무 지금 아쉽습니다. 예. 여기 저거 보세요. Long overdue but not forgotten. 참 오래 지났지만은 네, 절대로 절대로 잊혀져서는 안 된다는 그 얘기죠. 네. 부시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있을 때 했군요. 저쪽 보니까 2001년이니까 조지 W 부시 아들 때죠. 아들 네. 대통령이죠. 오늘 저희가 이제 그 남 선생님의 안내로 아틀란타에 있는 6.25 참전 조형물 또 이곳 이제 두루 몇 군데를 들러볼 생각인데 전체적인 느낌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이런 조형물들 사전에 쭉 둘러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저희가 교포로서 이런 거를 많이 잊고 있지만 사실 미국은 어느 동네를 가든지 어느 지역을 가든지 우리 6.25를 기념하는 이런 조형물이나 동상들이나 이런 기념관들이 항상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 많은 한인들이 이거를 잘 모르고 있고 방문을 꼭 좀 하고서 묵념도 하고 기념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많이 잊혀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여기 이렇게 오면 특히 오늘은 6월 25일이고 네. 뜻깊은 날에 이 자리에 와서 박사님들과 와서 이렇게 서 있는 이 자체가 저한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절대로 잊혀져서는 안 되는 역사적 경험들이 우리나라 그 애국 저 6.25의 노래도 이즈랴 어찌 우리 나를 네. 그러니까 이즈랴가 지금 뭐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잊혀졌고 아예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뭐 그 젊은 친구들 중에는 한국 전쟁이 뭐 고구려 시대에 있는 전쟁처럼 이렇게 네. 그 먼 전쟁으로 느껴졌는데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도록 한 전쟁을 한국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참 그 자유민주 국가로 이제 일어서는데 이게 죽을 뻔하다가 살아남은 것이죠. 그리고 이 한국 전쟁을 기호로 해가지고 한국이 현대 국가로 발전하는 그런 기본이 여기서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6.25 참전 기념비 바깥에 있는 그 누군가 헌화를 한 꽃다발이 되게 좀 인상적입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걸 볼 때마다 네. 다시 한번 잊혀질 수 없는 역사이고 우리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현지 미국인 예, 맞습니다. 네. 여기도 뭐 이분들도 와서 계시네. 네. 참 아무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 저희가 이곳에서 포같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이곳에서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봤습니다. But not forgotten, long overdue. 오래된 일이지만 그렇죠. 절대로 잊혀져서는 안 잊혀져서 된다. 안 된다는 네. 게 미국에서도 이 전쟁을 한때는 이거 잊혀진 전쟁이라고 생각을 Forgotten 했습니다. War라고. 그래서 네. 한국 전쟁에 대한 그 책 제목 중에 그 Forgotten War라는 제목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미국 사람들이 다시 그 한국 전쟁은 Forgotten이 아니고 맨 처음에는 이거 이기지도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전쟁을 숨기고 싶어 했는데 그 지금 남북 대결에서 대한민국이 훨씬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전쟁이 이긴 전쟁으로 말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죠. 네. 다시 한번 저 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맨 아랫줄에 long overdue, but not forgotten. 네. 오래된 일이지만 여기 절대로 그 인명피해 나온 거 보세요. 네. 33,742명이 전사했고 그리고 103,284명이 부상당했고 그 7,245명이 그저 프리저너스 오브 그러니까 네. 저게 체포됐고 그러니까 그 포로 생활을 포로가 했다, 됐죠. 포로. 예. 네. 참 뭐 미국이 했던 전쟁 중에서도 뭐 큰 전쟁이고 세계 전쟁사에서 7번째로 큰 전쟁입니다. 한국 전쟁이. 뭐 엄청난 전쟁이죠. 자유와 번영은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017년 6월 25일 6.25 발발 67주년 기념일에 지금까지 필라델피아에 있는 6.25 참전 조형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을 들린 그 외국인 한 분이 계셔서 즉석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first? Certainly. My name is Joyce, and I'm actually from the west coast of the United States. I live in California. Is there any particular reason to come this place? I mean, the Korean War Memorial.
absolutely. I have 3 uncles who served in the Korean War. Oh. Well, I have a lot of uncles, but 3 of them from one family yes. served in the Korean War. Wow. And 2 of them got the Silver Star, and I know at least 1 got the Bronze Star. Wow. And they were in the Army. Hmm. And I have one, the youngest uncle was 23 when the war was over, and he served in the Navy. And I Wow. don't believe he was injured. And he is still alive, and he's almost 87 years old. Oh, still alive. Yes, Yes. And did all of them come safely? they did. Wow. They all Great. returned safely. And like I say, 2 of them did suffer injuries. One had shrapnel in his neck that was never removed. And I remember seeing that when I was a child. Do they have any impressions or what did they think about Korea? Is there any comment? Honestly, I was so young at the time that I don't know what they had to say, but they did what was expected of them. They served their country as the country wanted them to. The country meaning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States made the decision to send military in to support South Korea, and they did it without question. There was no thinking, well, I'm not going to do this, I'm going to run and hide. No, they served their country. They were patriots. Without your 3 uncles' heroic sacrifice, we Korean never built the nation like this. Many thanks indeed. Thank you for having an interview with me. You're welcome. Okay, great. Best Cheers. wishes. Cheers.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You're welcome. 군복이 그 6.25 때 군복 맞습니다. 저희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네. 이 미군이 전쟁 때 차던 것들 물자 다 주고 간 거를 한 20-30년 지난 다음에도 그거 차고 다녔는데 보니까 수통이라든가 이거 뭐 이렇게 거는 이거 네. 혁대가 이제 그때 거 같잖아요. 여기- 수류탄도 여기 차고 네. 있고 이 철모도 지금은 이게 완전히 바뀌었는데 네. 이거 무지하게 무겁습니다. 뭐 이것은 뭐 완전히 머리가 이 짓눌릴 정도로 그런 총은 카빈 소총 같습니다. 보니까 조금 작은 거죠 이게. 아까 무기에 대해서 뭐 좀 질문하고 싶으시다고. 이게 M1 같은데. 네, 박사님 혹시 이 총이 총알이 한 몇 개나 들어가는 그런 이거 내가 총입니까? 기억이 확실히 안 나는데 여기 탄창의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른데 제가 기억으로는 20발 이하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게 자동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전사한 동료를 그럼, 떠나보내는 그렇지. 마지막 의식. 그럼 뭐 전쟁이라는 게 다 비참하지만은 참 인간 이거 뭐라고 그럴까요? 인간의 극한, 제일 끝, 좋은 점 나쁜 점에서 제일 끝이 테스트 당하는 그런 순간이 전쟁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긴 뭐 애국이라는 개념, 그리고 자기 친구에 대한 네. 뭐라고 그럴까요? 전우회 이런 거 없으면 전쟁 못하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곧 죽을지 모르는데 그죠? 그렇지만 그렇죠. 전우가 죽으면은 총알이 빗발쳐도 뛰어나가는 좀 그런 모습입니다. 다리 몇 개 지나긴 지났는데. 자, 이충근 박사님과 뉴저지 부둣가에 와 있는데요. 저 뒤로 보이는 배가 뉴저지 배틀쉽 전함이죠. 전함. 네. USS 뉴저지. 그 전함이 저기 한국마음 나기 전에는 배 중에서는 제일 무서운, 제일 힘이 센 그래서 캐피탈쉽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 캐피탈쉽을 배틀쉽 뉴저지급이 저희 이제 클래스로는 아이오와 클래스라는 그런 그러니까 급은 아이오와급인데 그 중에서도 뭐 대표적인 전함이죠. 그 이제 우리가 한국말로는 전함이라고 번역하는데 네. 저 배의 기능은 이 앞에 포를 보시듯이 네. 이 포사격을 하는 배입니다. 포사격. 한포사격을 하는 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인천 상륙작전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배에서 막 불 붙듯이 불이 막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배입니다. 이 배가 바로 이 배가 인천 상륙작전 때 인천 앞바다를 작전했지. 인천을 향해서 뭐 한포사격을 하게 되면은 상륙전을 할 때 이미
상륙할 지점에 있는 적군이 많이 이제 힘이 네. 힘이 없어진 상태가 되겠죠. 파괴된 상태니까 그런 용도로 쓰고 그래서 하여간 저기에 그 포함을 저 포탄을 우리가 그냥 장독만 해요. 정말 보면은. 네. 그리고 그 재래식 포탄 중에서는 저 뉴저지호에서 쐈던 포탄이 제일 큰 거로 치는 당대를 주름 잡았던 그 최대의 군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기록 영화에 나오는 주 전함, 그러니까 한포 사격을 했던 전함이 바로 지금 그렇죠. 입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성이라고 저 강원도 쪽에 네. 지금 휴전선에 제일 붙어 있는 그 마을이 간성인데 간성에 대해서도 거길 향해서도 포를 쏘고 한국전쟁 때 동해바다 서해바다를 누비면서 작전했던 그런 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배가 지금 뉴저지에 퇴역해서 정박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뉴저지 함이니까 네. 뉴저지 함이니까 그 전함의 이름을 주 이름을 붙입니다. 주. 네. 그래서 아이오와 그리고 아리조나 우리 그 하와이에 깔아 있는 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주 이름을 붙이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배 이름 붙이는 그 양식은 있어요. 천안함, 천안함, 평택함, 전남함, 네. 강원함 이런 식으로 그 급에 따라서 이제 이름이 다른데 얘네들은 이 전함 배틀쉽을 주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바로 이 강인가요? 강 건너 바다 건너 이 필라델피아주가 미국 해군의 펜실베니아주.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네, 거기가 미국 해군의 주요 그 조선소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수리기지죠. 여기 요 도시를 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에서 저쪽으로 내려가면 놀폴크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가 미국 해군의 아주 기초죠.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미국 해군사관학교 있고. 네. 그래서 요 미국 서해안 그리고 미국은 원래 이 대서양의 나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미국 해군이 다 나왔는데 지금 모든 중요한 군함들 항공모함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로 쭉 내려가면 네. 그 노포크까지 가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제일 막강한 군함이 포드 클래스 항공모함인데 그것도 노포크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 보통 미국 그 도시에 가면은 주에 가면은 그 주의 배들이 이렇게 이제 퇴역을 한 다음에 네. 와서 이제 국민들한테 견학하는 장소로도 쓰이고 그 자기네 과거에 대한 그 영광을 상징하는 것도 되죠. 네, 인천 상륙작전 때 직접 참전했던 전함이라고 하니까 역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렇죠. 네. 저기 앞에 있는 깃발이 그 미국 해군들이 쓰던 깃발인데 네. 거기 지금 여기서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뱀이 한 마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나를 밟지 말라라고 밑에 써 있습니다. 밟으면 가만 안 있겠다는 여기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상륙작전의 함포 사격을 담당했던 주력함 뉴저지호 앞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념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뉴저지 함에서 직접 사용하던 거죠? 그거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은데 네. 그거 똑같은 모델을 갖다 놓은 것 같은데 뭔가요, 이거는? 이게 그 방향 동서남북 네. 그거 하는 거네요. 여기 다 있네 정말. 네. 동서남북 이게 방향을 알 수 있는 네. 배에서는 제일 중요한 기계 중에 하나죠. 그렇군요.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되니까. 바다에서는 동서남북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형지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위에서 있으면 전혀 모르죠. 남쪽인지 네. 북쪽인지. 뉴저지함이 6.25 참전함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6.25뿐 아니라 다른 세계 전체를 누비고 다녔으니까 사람이 훈장 받는 것처럼 배도 이렇게 참전한 전투. 그래서 참전 전투고 거기에서 이제 그 공을 세웠던 사람들한테 줄 때 또 현재 해당되는 그러니까 한국 전쟁 눈에 보이는 여기 이제 6.25. 네. 2차 대전 때도 이 배가 참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미국 군함들 6.25에 왔던 군함들 대부분이 네. 2차 대전 때도 쓰던 군함입니다. 그 사이에 사실 미국이 군함을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 줄이고 있을 때니까. 네. 근데 한국 전쟁이 나는 바람에 2차 대전 걸 다 갖고 나온 것이죠. 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프랑스 깃발 이건 노르망디 상륙작전 거기까지 일까요? 갔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공부해 봐야 되겠는데. 네. 아무튼 이렇게 가는 데마다 기념물들을 제대로 보관하고 있다는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국가가 그 역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기 역사를 기념하고 그리고 선배들이 쌓았다는 이 사실을 추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두는 것이죠. 여기 오는 누구도 애국심을 안 느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뉴저지호의
참전 기록물 앞에서 이충근 박사님과 간략하게 인터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요 위에 있는 거 이게 뭔가요? 이거 이 뉴저지하고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토마호크라는 그 미사일이죠. 그러니까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네. 4월 6일이죠. 4월 6일 시리아를 향해서 59발을 날렸던 바로 그 미사일. 보니까 네. 그 토마호크인데 토마호크의 그 원 뜻이 인디안들이 쓰는 그 손도끼. 네. 큰 거나 조그맣게 손도끼 무기로도 쓰이죠. 이건 어떤 미사일입니까? 이거가 이제 특징이랄까요? 이게 그 속도가 빠르진 않아요. 네. 그 크루즈 미사일인데 이게 요번에 비행장 써가지고 이게 지금 해군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네. 보니까 이 제너럴 다이나믹스라는 그 회사에서 만든 건데 이게 한 발에 한 150만 달러, 200만 달러 그 정도 됩니다. 이제 한 발 가격이. 이거가 이제 주로 해군이 쓰는 그 육지의 표적을 공격하는 네.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이는 함대지 미사일인 함대지. 거군요. 네. 이거 이 모델이 여기 있는 걸 보니까 아주 네, 실물로는 이제 난 처음. 이거 네. 처음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름만 알고 있었죠. 여기 그 날아가는 그 엔진이 따 있고 네. 날개조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유난히 빠른 것은 아닌데 보통 미사일은 아니지만 그 대신에 이제 그 순항 미사일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그러니까 육지에 근접해서 날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제 그렇죠. 네. 이거 정밀성은 대단한 거고 알겠습니다. 이 미사일이 이렇게 있네요. 네, 토마호크 미사일이었습니다. 날개도 달려 네. 있고. 네. 모형입니다. 배틀십 뉴저지 지금 정박해 있는 배의 모형인데요. 이쑤시개로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집에 거쳐간 네. 무료. 저희는 돈 같은 거 안 받아요. 무료 유학생이 15명이 넘어요. 예, 여기서 공부하고 가고, 예, 제가 중매까지 해서 결혼까지 시키는 데도 있어요. 네, 여기서 자리 잡고 그러고 가고 그랬어요. 예, 여기. 예.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여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애들이 다 커서 그런데 여기다 해놓고 우리 게임 했거든요. 비디오 게임. 여기 하얗게 그냥 큰 화면으로 프로젝터 쏴가지고 엑스박스 게임 하고 이게 방이에요. 엑스박스 게임. 예. 있어? 나는 케이지에 들어가 있어. 나오지 말고. 아유, 멀리로 오셨습니다. 특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젊으셨을 때 사진 하나 봤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나온. 아니 우리 집사람이 지금은 이제 작년에 세상을 떴어요. 근데 우리 항상 이제 보면 둘이 앉아서 그렇게 즐겁게 왔어. 네, 베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25 참전용사 남태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영화 인천 상륙작전 말미에 보면 특수부대원들의 실제 사진 한 장이 나오죠. 그 사진의 주인공 가운데 한 명이십니다. 저는 여러 번 찍은 기억이 나지만 확실하다는 증거는 내가 하수시면 내 첫 그것을 봤을 적에 가슴이 뜨끔했다고 그냥 떨리고 저거 나다 하고. 언제 찍으신 겁니까? 그러니까 늘 그게 51년 아니면 52년도 네. 기억을 못합니다. 어떻게 입대를 하신 거죠? 제가 서울에 있을 적에 숙부님 댁에 제가 왔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할 일도 없고 근데 동네 내 친구들이 저 군에 입대하자고 좋은 데가 있다고 그거 뭐냐 했더니 HID라고 내일 나가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내가 특무대, 특수부대. 예. 그래서
광화문에 가서 이제 입대가 된 모양인데, 특수부대라는 건 알고 입대하신 건가요? 네. 특수부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입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이건 뭐 초가집에서 말이지 밥이나 죽이고 있는 신세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저 심 짚고 그냥 산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거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훈련 많이 받은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펄펄 날았는데도.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네, 처음에 나갔을 적에 우리가 임무 받은 게 뭐 각자가 다 달라요. 근데 거기 있는데 매일 한 조가 10명이면 10명이 한 집이 매일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로테이션이 됐어요. 그래서 사귈 만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얼굴을 그저 몇 번 한 번 본 그런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전투에 임하게 되기 이전에 전방에 나가서 수색대원들을 만나서 수색대원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후방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뭐 그런 거 한 서너 번 했죠. 네. 그러다가 제일 나중에 이제 우리가 들어갔다가 이제 그쪽 하고 조우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총질이 나고 이제 한바탕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상은 더 그건 기밀에 속하는 얘기는 하고 싶지가 않네요. 북한 지역에 침투해서 우리 군을 위한 이 선제적 특수 작전을 한 거는 이제 사실이군요. 사실이죠. 나중에 네. 군대를 한 번 더 가셨다고요. 네. 건국대학교 다닐 적에 2학년 쪽에 학도병 징집을 당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군번을 받았는데 아유, 이게 굉장히 빠른 군번. 내가 아마 1차인 것 같아요. 4천 다니니까 네.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1년 6개월이니까 18개월이죠. 27사단 이기자 부대에 들어가서 내가 1년 6개월 근무하고 내가 제대하고 나와서 건국대학교에 다시 복교를 했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식 병적 기록은 건대 다니다가 이제 입대해서 복무했던 기록은 지금 남아 있고. 그렇죠. 네. 그런데 HID 특수임무 훨씬 더 험한 일, 중요한 일을 한 기록은 지금 공식 기록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딱 한 겁니다. 그래서 공식 기록을 찾아달라고 제가 입원했던 그 당시에 네. 을지로 육가 시립병원에서 제가 복부 수술을 받았고 그때 이제 전상으로. 네. 그리고 또 두 사람 팔에 통상 다리에 총상 받은 사람 그 사람하고 우리 셋이서 같은 병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록에 HID 요원이라는 게 거기 기록이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내 수술할 적에 수간호원으로 계시던 조병택 간호사님 그 양반이 또 살아계신데 뭐 정확한 내가 증거가 되겠죠. 근데 원장님이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렇게만 네. 국가보훈처는 이 무명용사들 잘 인정을 안 해줍니까? 그거는 국방부나 네. 군번이 없다는 그 자체만이 벌써 현역에서 제외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학도병들도 다 군번이 없는 거고요. 이 특수부대, 켈러 부대 뭐 이런 데도 다 군번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군번이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군번은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무군번이죠, 그 당시. 그런데 이분들이 혁혁한 전공을 세운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와서 국가가 군번이 없어서 이 참전 기록 인정해 줄 수 없고 참전 용사로도 대우를 해줄 수 없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실 듯합니다. 예, 이제 와서 생각하니 억울해요. 이거 하루살이 인생으로 이거 무슨 뭐 전쟁통에 총알바지나 된 거 그런 기분밖에 안 나고요. 또 보훈처에서 생각하실 적에 내가 무슨 뭐 보상금이나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줄 아시는데 난 전혀 그게 아니에요. 나는 명예회복을 하고 6.25 참전했다는 그 기장 하나 받고 싶다는 욕심뿐이었어요. 참전 기록만 인정해달라. 그렇죠. 나로서 뭘 바라겠습니까? 이제 뭐 그런 거 없어요. 난.
특수부대원으로 그 참전하신 기간은 총 얼마나 됩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1년 남짓? 네. 네, 그거예요. 길지도 않죠. 몇 년? 네. 내가 입대하고 내가 켈로에서 내가 학업을 연장해야 되겠다고 나왔을 적에 네. 그때 당시에 휴전이 됐어요. 휴전 53년 7월. 네, 맞아요. 그때 그 전과장 있었던 거죠, 내가. 미군은 그 켈로 부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켈로 부대의 공적, 전공 모두 다 인정해서 전사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처음부터 내 소속을 분명히 알고 싶은 게 정말 내 소원입니다. 과연 내가 HID 특공대 요원인가? 아니면 처음부터 켈로 요원인가? 아주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그런 혼란이 생긴 이유가 있나요? 네. 내가 입대하고 나서부터 입조심, 나에게 내려진 임무 완성, 어떻게 해라 넌 들어가서 그것도 입막음에 또 나하고 만난 사람들도 많이 오래 만난 사람들도 없고 만났다 헤어지고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된 동기가 내가 그 운전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사단이라는 얘기는 일지대라고 그래요. 그러면 일사단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일사단 일지대에 내가 파병됐구나. 거기서 내가 이렇게 뛰었구나 하는 예감만 가졌을 뿐이지 모릅니다, 나는. 그래서 을지에 와서 수술을 받고 손으로 퇴원을 했는데 쓰리 꼽다가 와서 우리를 싣고 손으로 또 동북 쪽으로 갔는데 거기 켈로 부대 거기에 입대를 나를 던져놓고 가더라고. 그래서 나 거기 가서는 선배의 입장에서 상당히 대우받은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내가 기억하기에 거기가 켈로 아벤니 부대로 내가 기억을 해요. 아벤니. 네. 그 당시에 그 아벤니의 대령이 미국 사람이라는 기억만 있어요. 그리고 난 거기 가서 참 추억에 남는 게 미국 군화도 신고 미국 그 군복 그냥 새거 주고 그리고 조그만 천막에 한 10여 개 쳐져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전상 치료를 받고 가신 데는 켈로 부대, 아베니 부대가 거의 확실하고 예. 그 전에 입대해서 싸웠던 부대가 HID인지 켈로 부대인지는 몰라요. 지금도 잘 모르시고 네, 아주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이 하는 일도 관심 갖지 마라. 그런 식의 보안 유지가 철저했던 부대라는 건 사실이고요. 그럼요. 네. 그럼요. 말 조심해야죠. 어디요. 영화 마지막에 본인 사진이 나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모르고 보신 건가요? 네, 전혀 모르고 봤어요. 네. 그럼. 갑자기 그러니까 자기 모습이 네. 영화 스크린에 보인 거네요. 예, 그러니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내가 왜 저기에 나와? 참 별일이 나와. 그 사진에는 켈로 부대원, 특수부대원 여러 명의 모습이 보이는데 남태휘 선생님은 그 중에 어디에 있는 분입니까? 맨 왼쪽? 오른쪽? 제일 왼쪽에. 그러니까 뒷열. 네. 뒷열 제일 왼쪽. 네. 윗줄에. 그게 나예요. 나밖에 안 나. 그게 내가 언제 찍었나 할 정도로 아랫다리 커져. 근데 내가 어린 걸 어떻게 이렇게 보니까, 내가 여기 와 있어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서울에서 미국으로 이사를 오면서 내가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대장에 사진이 있었어요. HID 요원이라고 해서 내가 군복 입고 지금 총 들고. 그걸 하나 다 분실을 했다고, 저 할머니께서. 그것만 있었으면 지금 이렇게 할 필요도 없겠죠? 그대로 그냥 무사 통과될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그 후로 국방부에서 심의분과위원회에서요. 우리 용재라는 서울 내가 맡겼던 친구한테 연락이 오고를 그 당시에 군복 입은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내가 다 뒤지니까 27사단에서 입은 군복하고요. 그 전에 내가
군복 입은 거 하나 한 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장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2장이 그 심의위원회 상정이 됐어요. 내 사진이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거기 가니까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어 오래요. 그래서 사진관에 가서 사진 찍어서 그 즉시에서도 그 당시에 얼굴 그대로 주었어요. 그런 기억하고 있고. 6.25 참전용사로 인정받는 길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네요. 굉장히 애를 쓰셨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2년 반 됐습니다. 신청한 지가. 네. 가장으로서 요만한 부끄러움도 애들한테 보이고 싶지가 않아요, 나는. 네, 6.25 때 수많은 학도병들과 HID, 켈로부대 등 특수부대원이 참전해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습니다. 이분들은 군번도 없고 또 공식 기록도 따라서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참전했던 사실과 이분들이 기여했던 공정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진실의 힘은 강력합니다. 남태위 선생 같은 억울한 경우, 그러니까 답답한 경우 6.25 참전 기록을 확인해달라는 그 작은 소망마저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본인이 안타까워하는 이런 경우가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국방부와 보훈처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번 거듭 탄원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저희는 아틀란틱 시티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비 앞에 와 있습니다. 해변에 관광지 한가운데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예. 뭐 우리가 그 한국전 기념 시설이 미국에는 뭐 도처에 많이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뭐 라스베가스의 축소판인 특히 이제 대서양에 붙어 있는 그런 어틀랜틱 시티의 뉴저지주를 상징하는 그런 한국전쟁 메모리얼이 있다는 것을 보고서 이거 조금 좀 그 놀라기도 하고 감동을 받는 그런 기분입니다. 이거 생긴 지는 얼마 안 된 것이죠? 9년 됐습니다. 9년 됐고 지금 이곳은 여름만 되면 이 관광 베케이션 이제 지역이기 때문에 뭐 한 달에도 뭐 2-30만 명이 왔다 가는 지역인데 이렇게 한 가운데에 한국 전쟁을 그 6.25를 기념하는 이런 장소가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네. 저는 남 선생이 아틀란틱 시티에 조형물이 있는데 생각보다 훨씬 잘 해놨다. 근데 거의 아는 사람이 없어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얼마나 잘 해놨을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훨씬 경건하고 정성을 많이 썼네요. 그리고 아주 웅장합니다. 그리고 밤에 나와서 보시면 조명등도 너무 멋있어서 누구든지 이거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아주 유명한 조형물입니다. 앞에는 이제 거의 그 죽음을 맞이하는 병사를 양쪽에서 부축하는 형상이 있고요. 네. 이제 배에는 붕대를 두르고 있고 이 박사님이 이 병사 앞에서 그렇죠. 네. 녹화를 하자고 그러셨습니다. 저게 이제 그 군인들이 비 오는 날 입는 그 판초우이라는 건데. 카메라 좀 봐주시고. 판초우이라는 그 옷이고 저쪽 이 조형물이 유명하게 된 것은 특히 그 워싱턴 DC에 있는 거기에 있는 그 한국전쟁 기념, 거기도 이제 한국전쟁 기념 이런 그 메모리얼이 있는데 거기에 그 군인들이 걸어가고 있는 모양이 전부 다 판초 우위를 입고 걸어가는 그 군인들이 뭐 여러 명이 걸어가는 그 모양입니다. 그 모양 때문에 한국전쟁을 아주 제일 상징하는 한국전쟁은 뭐 그 한국이 이제 비도 많이 오고 여름에는 그리고 또 겨울에는 무지하게 춥고 그 미군이 아주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그런 전쟁터였었죠. 또 옷 보니까 참 그때 그 얼마나 그 미국 병사들이 고생을 했을까 하는 그런 것이 연상이 됩니다. 여기는 그야말로 관광지 중에 관광지. 토지값도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 네, 아주 비싼 지역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넓게
할애를 해서 이런 조형물을 만들어줬네요. 네. 그리고 27일 날에는 여기에서 아주 그 메달 오브 아너라는 네. 6.25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가 해마다 있습니다. 네. 아, 바로 이 장소에서 이 장소 행사를 하는군요. 이 장소에서 합니다. 네. 그날 6.25 참전용사, 미군 참전용사들도 많이 오고 한국 참전용사들도 혹시 오시나요? 작년도에 네. 뉴욕에 있는 동지회에서 여기서 했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래도 한국 분들이 좀 많이 오시는 편입니다. 네. 가는 곳곳마다 이런 그럼요. 조형물이 네. 있다. 그렇죠. 놀랍습니다. 예, 오늘 뭐 저희들이 그 필라델피아 거기에도 네. 한국전쟁 거기도 조형물이 상당히 감동적으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네. 여기는 뭐 거기서부터 한 1시간여 정도밖에 안 걸리는 네. 곳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또 이렇게 이 한국전쟁 조형물이 있다는 거가 상당히 참 놀랍기도 하고 미국 사람들이 이 한국전쟁을 참 결코 이 가벼운 전쟁으로 이렇게 잊어버릴 전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뭐 이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네. 누군가 대한민국 그리고 6.25 동란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전쟁은 결코 잊혀진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 동상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뭐 우리가 그냥 뭐 이 동상을 보고서 뭐 정확히 설명한다기보다도 네. 여기 지금 이 보니까 여군이네요. 여군이니까 아마 간호장교 같아 보입니다. 네. 여기 보니까 계급이 하나 붙어 있는데 저게 이제 색깔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은 요거 하나가 이제 색깔이 저 노란색, 금색. 네. 일 경우에 소위입니다. 소위. 요게 하얀색으로 바뀌면 중위니까 이 간호장교가 소위 아니면 중위를 네. 형성을 한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병사가 흑인이네요. 여기 얼굴이 네. 흑인 병사인데. 네, 뒤로 가보면 이제 머리칼도 곱슬이고, 네. 그렇죠. 흑인 여기 병사인데. 부상당에서 이제 붕대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핏자국이 있는 거 보니까 총알을 여기 맞은 거를 상징을 하는 거고, 붕대를 감은 겁니다. 이렇게 지압을 해주는 거 같고, 여기 이제 그 군번 인식표. 군번 인식표죠. 이 경우는 그래도 이제 군번 인식표를 뭐 이렇게 병사를 끌고 가는 것 같은데, 군번 인식표가 이제 전쟁 때 어떤 기능을 하냐면은 뭐 정말 이 쓰러 있는 사람을 처리하지 못할 때 이 군번을 이 입과 입 사이에 끼워 놓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이라도 찾으면은 저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군대 있을 때 다 네. 저거 차고 다녔는데, 이거는 장군서부터 이등병까지 다 차고 다니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도 미국은 북한에서 6.25 때 전사자의 유해 발굴 사업을 계속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전쟁터에 나가서 희생을 당한 자기 나라의 젊은이들을 끝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영화 같은 데도 나오죠. 장교가 이제 전쟁터 갈 때 우리 모두는 집으로 간다. 죽었거나 살았거나. 그러니까 죽어서도 갈 수 있고 살아서도 갈 수 있다는 그거 미국 군인의 기본입니다. 우리 모두는 집으로 간다. Dead or alive. 그러니까 살았거나 죽었거나. 네. 저 군번 인식표는 북한에서도 발굴이 되면 그렇죠. 그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이제 네. 그러니까 뭐 경황이 없을 땐 그것도 안 되겠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보고서 자기 병사가 죽어 있을 때 그를 여기다 이에다 갖다 껴주는. 이쪽 병사는 여기 보니까 뭐 계급 같은 건 없는데 네. 총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네. 가변소총이네요. 총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이 간호장교와 함께 부상당한 병사를 부축해 가는 그런 형상입니다. 머리칼이 좀 기네요. 이렇게 네. 전쟁터에서 머리를 깎지 못했다는 네. 그런 의미죠, 그죠? 그 뒤에 여긴 뭐 아까 우리 펜실베니아 네. 필라델피아는 아주 머리가 길던데.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그렇죠. 표현을 한 전쟁을 거로군요. 오랫동안 여기 미국에는 이런 거 하는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부탁을 받으면은 아주 뭐 현실적으로 리얼하게 네. 뭐 예술 감각도 다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주 정교하게 묘사를 한 것 같습니다. 동상을 가르쳐서
그 위대한 정지라고 하는데요. 이 한순간이 굉장히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네. 6.25 동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북 통일이 될 때까지 베나TV 역시 방송을 멈추지 않고 계속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보면은 그 부상당한 병사가 저 보통 있는 두 개 이렇게 있잖아요. 인식표. 인식표 두 개인데 저렇게 여기 있는 병사는 그 인식표 두 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여기다 이에다 끼고 하나는 들고 오면은 더 이제 확실해지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볼록 파 있잖아요. 볼록 파인 거가 그 이에 끼는 거예요. 볼록 파인 데를 해가지고 이에 끼기 좋게. 이거는 리얼하게 만들었네요. 이거는 전사한 동료들을 추모하는 그 죽은 친구들이죠. 네. 이게 지금 전사한 동료들이 꽤 많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거 뭐요? 이 인식표 그 영어로도 우리말로는 저 이런 말하면 그러시면 개목걸이라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이 독택이라고 그럽니다. 독택. 개라는 뜻이 별칭으로. 별칭으로 그냥 근데 그건 전사한 병사한테 이제 떼어낸 것이죠. 너무 리얼하게 묘사해. 너무 리얼해서 뭐 3만 5천 명 이상이 전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사람들 가슴에도 그렇죠. 남아있는 전쟁이라는 얘기죠. 병사들 저 보세요. 그 군화도 벗겨지고 옷 다 찢어진 병사를 이렇게 그 같이 그 인종도 잘 묘사한 것 같습니다.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이렇게. 네. 라운드 버스를 기다리며